5억 9천에 감정된 게 한 번 유찰이 돼서 4억 1,500까지 됐고요. 단독 낙찰로 최저가보다 5,400만 원을 올려서 4억 6,900 세 달 전에 18층 기준으로 5억 9,800의 실거래가 있었어요. 자, C타입 기준으로 봤을 때는 23년 11월에 다 6억, 어디는 막 6억 7,900, 양도 차익의 세전으로 1억이 훌쩍 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경매시장 역대급 기회가 또 왔다. 예전에 아파트가 정말 싸게 낙찰이 될 때 콜값에 낙찰이 되는 걸 보고 역대급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다가 요즘 또 그런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아서 이번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기사 내용을 먼저 보면 지난해 법원 신청 건수 12만 건 육박,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1만 9천여 건이라고 하네요. 2009년 이후 가장 많다고 하고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긴 하지만 이 낮아진 금리가 금융업계까지 아직 미치진 못한 것 같아요.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금리가 높고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2, 3분기 경매 진행 물건 정점 찍을 듯 9월, 10월까지 이제 정점을 찍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매로 넘어간다라고 해서 내일 모레 갑자기 경매 입찰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류 절차들을 검토를 합니다. 일단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요. 누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황조사도 해야 되고 매각 물건 명세서도 만들어야 되고 절차들이 있습니다. 경매로 입찰 진행되는 것까지는 보통 6에서 7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작되는 물건들이 2, 3분기에 정점을 이룰 거다라고 이 기사에서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경매인으로서는 기회인 거죠. 경매 물건이 많아지면 경쟁이 분산될 거고 그 중에서 분명히 싸게 되는 것들이 나올 거니까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 그러면 오히려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옥석을 가려서 입찰하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교육생분들이 대부분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빌라들을 하시지만 아파트를 정말 싸게 받는 분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 굉장히 싸게 낙찰된 거, 싸게 낙찰이 됐는데 심지어 경쟁도 없었어요. 가격이 싸져 있는데 입찰 경쟁이 없는 게 흔한 물건은 아닙니다. 입찰을 많이 해야 되긴 하지만 빈도수 자체가 상승장이나 분위기가 좋았을 때보단 훨씬 적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10번 입찰해야지 운 좋게 한 번 그렇게 싸게 되는 게 발생됐다면 5번, 6번 정도면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라간 것 같아요. 경매 물건이 쏟아질 때 아파트 중에서 말도 안 되게 싸게 낙찰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로는 23년 12월 달 제가 이때 아마 수강생분들이랑 한 물건이 굉장히 싸게 낙찰되는 걸 발견을 했어요.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죠.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긴 하지만 더 떨어질 것만 같았던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망설였던 시기였어요. 경매시장은 그런 분위기에서 용기를 내는 사람이 좋은 물건을 받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과연 잘 샀는지 못 샀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5억 9천에 감정된 게 한 번 유찰이 돼서 4억 1,500까지 됐고요. 단독 낙찰로 최저가보다 5,400만 원을 올려서 4억 6,900. 왜냐면 이 물건이 백옷 신도시에 있는 신축 아파트예요. 입찰 경쟁이 좀 붙으면 많이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단독 낙찰이었고 5천만 원이 아까울 수도 있지만 사실 내가 아무리 예측하려고 해도 미리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쉬워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4억 7천 정도에 받았는데 내가 팔 수 있는 가격이 얼마인지를 봐야죠. 결국 이 사람도 그걸 보고 입찰을 하셨을 거고 지금 시점에서도 싸게 받은 건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권리 분석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807동의 저층 3층 물건입니다. 저층인 걸 감안해서 뭐 고층과 또 비교를 하면 안 되겠죠. 저층 시세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백옷 신도시 호반 베르디움 센트럴 파크라는 아파트고요. 2023년 12월 당시에 얼마였냐면 5억 9천만 원입니다. 11층 기준으로. 저층은 실거래가 없네요. 뭐 3, 4천 정도 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5억 5천이야. 그거를 4억 7천에 단독 낙찰로 받은 거죠. 지금 시세가 3달 전에 18층 기준으로 5억 9,800의 실거래가 있었어요. 전용 84제곱이 타입이 3개가 있거든요. 한번 다른 타입도 한번 볼게요. 면적은 똑같으니까 시세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자, C타입 기준으로 봤을 때는 23년 11월에 다 6억, 어디는 막 6억 7,900. 이건 아마 인테리어라든지 향에 따라서 시세가 좀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5억대는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25층 기준으로 6억 1,600. 가격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A타입 8월이 마지막 실거래인데 6억 2천, 6억 5천. 그리고 23년 12월에는 6억 5,700 18층 거래 있어. 평균으로 봤을 때 6억 정도가 잡히는 것 같은데 그걸 4억 7천에 받은 거죠. 심지어 여기는 대형 평수도 아니기 때문에 단타 매도를 하셨어도 부가세가 없죠. 양도 차익의 세전으로 1억이 훌쩍 넘죠. 이런 분위기 안 좋은 때일수록 이렇게 싸게 받을 기회가 있다. 어쩌다 100건 중에 하나 있는 낙찰 사례를 가져온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교육생의 사례를 한번 또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교육생분이 25년 1월 15일 날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자,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일산 두산 위브 더 제니스라는 이제
이제 아파트 살짝 대형평수긴 하네요. 전용 면적으로 28.57제곱미터 이고요. 5억 9,600짜리가 한 번 유찰이 돼서 4억 1,700이 됐는데 교육생이 받은 가격은 80% 4억 7,600. 그리고 입찰은 7명이 참여를 했고 2등과의 차이는 약 1,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300만 원에 집중할 게 아니라 매물이 얼마에 나와 있는지 봐야겠죠. 대항력이 전혀 없는 세입자고요. 이게 지금 얼마 정도의 거래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게 130A 타입입니다. 층이 굉장히 높네. 55층입니다. 동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55층, 53층 이렇게 돼 있고요. 36층짜리를 낙찰 받으셨습니다. 저층 기준으로 제일 싸게 나온 게 5억 9천. 우리 수강생이 받은 건 고층인데 4억 7천. 지금 실거래는 27층 기준으로 5억 9천에 있습니다. 12월. 안정적으로 5억 9천에는 찍히는 것 같아요. 실거래가. 교육생분이 이 사람 명도해놓고 공실 상태로 만들어서 5억 9천에 내놓으면 안 팔릴까요? 공실 상태에 36층짜리인데 신축이니까 또 부가세가 좀 비쌀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을 근데 빼도 1억 정도는 남을 것 같거든요. 불과 2주 전에 낙찰 받으신 거예요. 아파트를 제가 따로 가르친 적은 없어요. 빌라 교육을 들으시고 아파트를 받은 거거든요. 빌라를 들으면 이 아파트 낙찰 받는 게 너무 쉽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빌라 조사보다는 아파트 조사가 쉬우니까 그런 만큼 또 싸게 받기는 좀 더 어렵고 이 뒤에 얼마나 많은 폐찰이 있으셨는지는 따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파트는 사실 폐찰하더라도 계속 해야 돼요. 에너지로 봤을 때는 빌라를 힘들게 조사해서 3-4번 정도 입찰해서 낙찰을 받는 반면에 아파트는 조사가 쉽지만 입찰을 10번 이상 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교육생 사례를 보여드렸고 위기일수록 경매 시장에선 기회가 열린다. 경매 물건도 많아지고 사람은 줄어드니까 지금도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경매를 배워서 마인드 세팅을 해서 준비를 하고 기회를 한번 잡아봐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인생이 바뀌는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어려운 투자, 뭐 특수 물건 이런 거에서 나올 것 같지만 굳이 그런 물건이 아니어도 위기 속에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용기나 마인드가 돼 있으시다면 기회가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여드렸던 사례 우리 교육생분이 첫 낙찰은 아니에요. 3번째 낙찰인가 그렇습니다. 매도 차익을 합치면은 제가 봤을 때 2억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저는 인생이 조금씩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매를 통해서 자산을 축적하신 연예인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또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사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거 이제 서장훈님, 이병헌님 생각이 나는데 서장훈님은 기사로 볼게요. 28억에 산 빌딩이 450억이 됐다라고 하는데 2000년도 당시에 일반 매수로 취득한 게 아니라 경매로 낙찰받은 겁니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신축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 빌딩의 가격이 450억이 된 거고 단순히 건물의 가격이 아니라 땅의 가격이 올라간 거죠. 450억의 대부분은 땅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염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이제 다보 빌딩, 신축 빌딩이 이렇게 올라가져 있고 병원들이 많이 입점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 값어치를 따질 때 토지 가격도 중요하지만 임대차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값어치 인정을 받는 거는 병원들이거든요. 이런 병원들이 많이 입점해 있다는 건 그만큼 입지가 좋은 곳에 있다는 거고 지금 보면은 너무 싸게 샀네라고 하지만 2000년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IMF 이후로 그 당시에 투자를 한다는 건 보통 사람은 생각도 안 합니다. 2000년 당시에 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용기 내서 투자할 수 있는 그 마인드까지 돼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투자가 된 겁니다. 지금도 사실 이런 투자의 기회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는 돈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돈이 있더라도 마인드가 안 돼 있어서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투자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병헌 님도 이제 부동산 경매하는 사람으로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신데 2009년, 2010년에 3건의 빌딩을 낙찰해서 번 돈이 140억이다. 10년 전 기사이기 때문에 지금 시세로 따지면 훨씬 더 차익이 크겠죠. 투자 수익률이라는 건 산 시점과 현재 시점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 시점이 가격이 싸야지 수익률이 높아지는 건데 언제 싸게 샀느냐 그걸 봤을 때는 IMF가 지난 직후 또는 이병헌님처럼 2009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받은 빌딩 이런 것들이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작년, 재작년처럼 빌딩 가격이 높았을 시점에 산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한창 고점이었을 때 산 사람들 물려가지고 한 달에 대출이자가 뭐 500만원, 600만원씩 나간다. 공실 상태로.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이는데 가격이 높았을 시점에 샀기 때문이에요. 거품이 껴있을 시점. 이때 산 사람들은 지금 다 물려있는 거고 오히려 위기였을 때 산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은 거거든요. 그 차익이 정말 엄청난 거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초보자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이 기회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초보자분들이라고 하면은 다주택자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 투자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중과되는 게 없거든요. 초보자라고 해서 모든 초보자가 똑같은 게 아니라 시드머니가 다 다르실 거고 하기 때문에 일단 시드머니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5천만 원 이하 분들은 주택 중에서 지방 아파트나 수도권 빌라, 오피스텔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겠고 5천만 원 넘게 투자가 가능하신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은 소형 아파트, 뭐 지방 아파트, 상업용 시설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은 좀 더 투자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주택 이하이신 분들은 2주택까지는 1억 이상 아파트나 빌라를 보시면
좋겠어요. 취득세 중과가 없고 취득세 중과를 받으시는 분들은 입찰 경쟁에 참여를 못하니까 경쟁이 좀 낮거든요. 그런 점에서 2주택이 될 때까지는 공시가 1억 이상을 보시면 좋겠고요. 2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을 보시던가 아니면 지방까지 본다면 더 많은 물건,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 범위까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상업용 시설, 아파트용 공장이나 근린생활 시설, 그리고 상가 이런 쪽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지금 시점에선 가격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투자가 뭘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미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투자를 막 시작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이 있으니까 머리가 더 아프신 것 같아요. 무조건 경매만 하세요 이럴 수는 또 없거든요. 설명을 듣고 나서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한 장소에서 만들어 드리는 자리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을 저희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로 얘기하는 단타매도 빌라 경매 그리고 수도권 경매, 공간 임대, 지분 경매, 토지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예정된 시간이 5시 30분에 마감되는 거였는데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한 6시 반, 7시까지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와서 들으시면 만족도가 높을 만한 게 소액 투자부터 뭐 대출 없이 하는 투자, 다주택자가 가능한 투자, 뭐 기타 등등 너무 많기 때문에 나에게 딱 맞는 투자 방법을 알아서 골라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 방법이 이렇게나 많다고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이제 강의를 들을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맛배기로 들어보시면 좀 더 확신을 갖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